안녕하세요, 마음잡지 여러분. 벌써 벚꽃이 지고 있는 늦봄이 됐습니다. 여러분들은 봄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얼마 전에 봄에 대한 좀 특별한 질문을 받았어요. 삶에도 계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는 아주 추운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. 열심히 인내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올 것 같은데, 그렇게 찾아온 봄에 핀 꽃이 벚꽃처럼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화려하게 세상을 수놓는 그런 꽃이 아니라 혼자 쓸쓸히 피었다 지는 야생화처럼 그런 꽃이면 어떻겠냐라는 거죠. 그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되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누구나 그런 불안을 안고 있잖아요. 내 삶에 봄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런 이름 없는 꽃이 피지 않을까, 아무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들꽃 같은 꽃이 피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, 혹은 내가 이미 내 인생의 봄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피워낸 꽃이 아무도 아름답다고 해주지 않는 그냥 이런 꽃이었던가 라는 회한에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먼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좀 더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. 이 아름답다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. 하나는 이 한아름, 이 한아름이라는 어원을 가진 아름답다는 내가 두 팔 벌려서 이것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예쁘고 귀중하다는 뜻이겠죠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름의 어원을 나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 돼요. 개성 있고 나만의 무언가가 담겨 있고 내가 오래도록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만들어냈을 때 그걸 우리는 그 모양이나 객관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내 마음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는,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름다움이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인 이 나다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나다움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서 피는 꽃이에요. 꽃에 비유를 하면.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 향기도 맡을 수 없죠. 하지만 나는 맡을 수 있고 나는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만이 칭찬해 줄 수 있고 나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. 밖에서 피는 꽃은 화무심이롱이라고 하죠. 붉은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. 그 향기도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죠. 그리고 사람들은 금방 그 아름다움의 흥미를 잃고 다른 아름다움을 쫓아서 가요. 뭐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면 아름다움의 허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아름답지 않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쌓일 수 있죠.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도 외적인 면의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얼마나 화려한 성취인가,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좀 눌러두시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넣고 내가 얼마나 충실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잘 통제하고 더 잘 지내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의 그 아주 끈끈한 그 과정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외적인 성취가 없었을 때, 정말 그런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이 내면에 핀 꽃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걸음이 되는 거죠. 이 향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불안은 접어두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면의 가치를 생각해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다,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과 내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.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.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, 무리한 비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, 그러면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자꾸 비교가 되는 걸 어떡하죠? 이게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나만의 고유한 가치,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나의 노력을 온전히 평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게 될까요?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
나도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가 돼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적당한 비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죠.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보고 내가 저만큼 잘해야지라는 어떤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,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. 이 모든 것들이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. 그런데 적당히를 모르잖아요, 우리는. 이 비교를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, 이 비교가 너무 과해서 나의 가치를 폄하하고 나를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는 이 비교를 멈추셔야 됩니다. 특히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좋은 성취,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라는 걸 굉장히 약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. 어떻게 약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? 이 비교를 멈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게 태어났기 때문에.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,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그때가 어떤 순간들이죠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일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나의 지금 상태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.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?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.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까 목숨만은 건졌으면 좋겠다. 이 판단과 이 과정, 이런 판단 속에는 그 어떤 비교도 안 들어감. 남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또 어떤 경우가 있죠? 예를 들어서 내가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. 자, 이랬을 때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. 이 나뭇가지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, 이 나뭇가지가 좀 더 아름다운 거였으면 내가 떨어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오직 거기서 살아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내가 이것을 놓치기 전에, 내 팔에 힘이 빠지기 전에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갖게 돼요. 간절함. 그리고 이 간절함이 산만한 간절함이 아니라 어느 딱 하나의 대상에 집중돼 있는 그런 집중된 간절함이 있을 때 비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. 누구나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있잖아요. 너무나 열심히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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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고 있는데, 이때 이 간절함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,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함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목표, 단 하나의 의지에 집중돼 있을 때 비교가 멈춥니다.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봄꽃에 비유를 하면 꽃도 피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추앙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바람을 동시에 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. 그런 거 상관없이 꽃이 안 필 수도 있잖아요, 진짜. 내가 그 꽃을 피우기 전에 잘못될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인내로 뭐든 좋으니 꽃 한 송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더 집중된 절박함을 가졌을 때 비교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여기서 더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몰입된 절박함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피어난 꽃은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불안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습관을 만든다면 그 불안한 모든 순간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모든 불안의 순간이 나를 위로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, 그리고 저도 물론 미래가 불안합니다. 어떤 꽃이 필지 몰라요. 하지만 어떤 꽃이든지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키워낸 그 꽃이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벚꽃의 기쁨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이 말을 하다가 생각나는 꽃이 하나 있는데, 봄까치꽃이라는 들풀꽃이 있어요. 야생화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아는 꽃이지만 그 꽃의 이름이 봄까치꽃이라고는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.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 걱정했던 이름 없는 꽃인 거죠. 하지만 저는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. 봄까치꽃의 꽃말을 아시나요?
그 봄까치 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입니다. 내 인생에 찾아온 내 봄이 비록 벚꽃이 아니라 봄까치 꽃일지라도 그 봄까치 꽃이 내 삶의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